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놈의 특등절개 인적 반역된 김강진 놈을 향하여 쏴! 위촉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회 위촉함 2023년 5월 11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제2의 창군을 위한 국방혁신위를 만드는데 여기를 이끌 적임자로 보신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위촉장도 받았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생각은 경력과 연륜, 좌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대통령 직속이고 이거 윤석열 정부가 꽤 힘줘서 만든 혁신위이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저 발족식에서 우리 군이 골병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 군이 이 적을 적으라 부를 수 없고 그 이 대북 제재를 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군 자체가 보면 결국 대적관이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이제 뭐 50기, 뭐 60기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군을 정말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 즉, 군 시스템뿐만 아니라 군의 정신, 군의 무기 이런 것들을 북한의 어떤 대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편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즉, 좀 전에도 화면 보셨지만 북한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이 국방혁신의 어떤 방향성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을 저는 임명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논란은 있습니다. 아직 이제 형이 확정이 안 된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생존권이 걸린 국방 문제에서만큼은 김관진 전 장관이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장관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물론 김관진 전 장관이 여러 부위원장급 역할로 해서 이런저런 조언과 이 전반적인 틀을 짜겠지만 그것보다 바로 이게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람은 김관진 전 장관이었죠. 아까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근데 또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그 재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들이 그 댓글을 달면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방부 그 책임지고 있는 김관진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이제 그 부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일일이 개입되지 못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간첩들이라고 일반인이라고 생각했지 간첩들이라고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한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데 결국 간첩들이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오니까 결국은 그때는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증거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관진 그 장관에 대해서 이제 혐의가 많이 벗겨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이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장 노련한 김관진 그다음에 북한이 두려워하는 김관진을 딱 전면에 내세우면 결국은 북한에 대한 경고인 거죠. 이제는 그
너네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 왔고 예.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법원에 대한 메시지도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김관진 전 장관을 댓글 공작 혐의로 바로 기소시킨 과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두 사람 뭐 과거는 악연이었다면 뭐 지금은 인연이다. 근데 뭐 그거와 별개로 계속 야당에서는 여전히 재판 중인 인물을 이렇게 아무리 위촉을 하고 정부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임명할 수 있느냐 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현재 윤석열이 과거의 윤석열을 지금 하나씩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이 했던 것들을 굉장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나씩 부정하는 건데 일단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수식어가 이게 검증이 된 거냐.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군 그 사이버 사령부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그때 사이버 댓글 공작했잖아요. 그때 기사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김관진 영웅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봇 태권브이의 얼굴에 합성하고 감히 이순신 장군 얼굴에 본인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그거를 기무사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댓글에다가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게 지금 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게 없고 그때 잠시만요. 말씀 죄송한데 아까 북한 매체 보도를 봤잖아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일부러 뭐 우리 쪽에서 김관진 영화를 띄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북한 매체에서 조선중앙TV에서 어쨌든 현지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뭐 김관진 땡 하면서 비하하면서 뭐 관여까지 만들었다는 건 모르겠어요. 북한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어쨌든 전직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방장관을 꽤 두려웠다는 거 아닌가? 이건 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해서인 건지 정말로 싫어해서인 건지는 그건 구분을 해야죠. 그렇게 뭐 따지면은 뭐 그러면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 했으면은 북한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욕설 비하 섞인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두려워한다라고 등치시키면 안 되라는 거. 이거는 그때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해가지고 그때 퍼진 게 지금까지 마치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확정됐다는 거 하나.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등치시킨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북한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 뭐 같이 봐야 되니까 이걸 마치 북한이 아예 안 두려워한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그때 그런 공작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더 핵심적인 거는 그거죠. 지금 김태우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군 기밀 그 유출해가지고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안보실에 기용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간위원이라고 하는데 무려 징역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받았거든요. 대법원에서 부분 무죄 환송 파기를 했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이 유죄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민간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 검사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 얘기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윤석열을 부정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중앙지검장은 직접 수사하지를 않아요. 밑에서 검사들이 수사하는 걸 보고 그냥 문제 없으면 기소하고 이런 정도의 입장이지 그걸 기소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장이 뭘 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심 그때 당시 2심 그 당시의 증거 자료만 갖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민노총이 북한에 지령받고 했다는 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나왔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심도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있으면 대법원 판사들이 똑바로 판결해야 되는 거죠. 뭐 정미경 의원님의 뭐 의견 존중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이게 그때의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검사 윤석열과 지금의 그게 일치되는지 뭐 본인이 유리한 대로 다 판단하는 건 아닌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